네, 오늘 변화하는 광고 트렌드와 하반기 광고 산업의 반등 모멘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만 하더라도 광고 매체라고 하면 TV 있고요, 라디오 있고요. 굉장히 옛날 매체들 많이 생각이 나시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광고를 접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디지털 매체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하게 광고 매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 광고 집행 효과가 상당히 괜찮다가 경기 침체라는 또 벽을 만나게 되면서 광고 시장이 빠르게 침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줄이다 보니까 이 광고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에 광고 기업들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는지 실적부터 저희 좀 알아볼까요? 네, 실적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광고업에 속해 있는 주체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광고주님이 있을 네. 거고요. 그 다음에는 광고 대행사, 그리고 미디어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체사 이렇게 네 가지 주체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가 어쨌든 돈을 투자를 하겠죠. 그쵸. 광고비를 투입을 하면 이제 대행사에게 광고를 의뢰합니다. 이 광고 대행사는 광고에 대한 기획이랑 제작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광고 대행사가 미디어랩에게 이제 토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미디어랩이 매체사를 선정하고 광고 상품을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네이버라던가 여러 가지 TV에 최종 그 광고 상품의 광고가 매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고주가 처음에 이제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대행사랑 미디어랩이랑 매체사가 각각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고요. 아무래도 매체사가 가장 많은 수수료를 얻게 되겠죠. 이 중에 미디어랩이랑 광고 대행사가 이제 속해 있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제일기획도 있고 네. 이노션도 있고 HS에드, 에코마케팅, 나스미디어, MBT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주요 광고 회사들의 이번 상반기 매출을 좀 살펴보면 합산 매출이 3조 1,800억 원 정도를 나타내면서 전년 네. 동기 대비 그래도 6.5% 정도 상승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은 2,3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5.5% 정도 영업이익은 네.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영업이익을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분기별로 좀 편차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2분기에는 광고 수요가 여전히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2.2% 정도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개선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1, 2분기에는 약간 광고비를 아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3, 4분기로 갈수록 광고비를 예산을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서는 이제 증권사들도 이제 광고 업체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국내 광고 시장의 선행 지수라고 여겨지는 미국의 광고 시장 지수도 2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1분기보다 2분기에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좋은 점이 이제 네. 추석 연휴도 이번 주에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제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죠. 네, 추석 연휴도 시작이 되고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맞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지금 대형 이벤트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또 금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훨씬 더 광고 시장은 좋지 않나요? 맞아요. 이제 광고 산업은 굉장히 또 경기에 민감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경기가 좋을 때는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대거 투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약간의 금리가 높고 또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광고비를 약간 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광고 산업은 계절성도 띠고 있고요. 또 이벤트성도 함께 띠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명절이라던가 아니면 휴가철, 크리스마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아무래도 광고주들은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때 광고 수요가 가장 많고요. 여전히 또 광고 단가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고주들의 광고 지출 비용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항저우 아시아게임이 어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는 시청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그럼요.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포츠는 대부분 이제 광고 업종
쪽에서는 전통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내년 7월에는 또 이제 파리 하계올림픽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일부 광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제작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광고주는 늘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번 9월에 광고 경기 전망 지수도 지난달과 비교해서 지표가 회복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국내에 있는 한 560여 개의 광고 업체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번 달에 광고비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응답값을 지수화해서 나타낸 건데요. 이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 광고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수가 100 이하면 광고비를 줄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7월, 8월의 경우에는 광고 경기 전망 지수가 100을 하회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지만요. 9월에는 104.1%로 이제 광고비 집행이 소폭 늘어날 것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 매체는 지상파 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그쵸. 다양한 매체들이 네. 있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모든 매체들에서 다 광고를 늘릴 것이다라고 응답한 수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약이랑 화장품, 식품 이런 업종에서 특히나 광고 집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세트와 관련한 그쵸. 제품들이 네. 좀 광고 지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이벤트들도 많은 편이고 광고 업황 자체가 워낙 성수기가 하반기에 좀 몰려있다 맞아요. 보니까 조금씩 이런 지수들도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이 시그널을 이제 하반기는 반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광고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조금 더 개선된 모습들을 보여왔다. 이런 것들이 또 첫 번째 긍정적인 네.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광고주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기에는 약간 예산을 아껴놨다가 그쵸. 하반기에 좀 약간 이렇게 많이 푸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이 예산, 1년치 예산을 다 써야 우리가 또 내년에 비슷한 예산을 할당을 받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획했던 연간 광고비를 하반기에 몰아서 사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반기에 만약에 뭐 게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 이런 신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면 여기에 광고비가 더욱더 집중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그 이벤트 항저우 아시안 게임들이 네.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스포츠 이벤트들이 또 광고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한 세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될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광고 시장은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네.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어찌됐건 경기가 회복되어야 광고 산업도 함께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또 기준으로 한 90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고 또 이제 내수의 물가가 오르게 되면 내수 소비도 또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광고 산업의 그 반등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이벤트들도 많고 해서 올라오는 건 맞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네. 회복돼야지 광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서 이제 광고가 매체로 송출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주체들을 또 거쳐요. 광고주에서 광고 대행사, 매체사까지 있는데 각 주체별로는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주체들이 잘 서로 협업을 해야 또 맞아요. 효과도 극대화될 것 같거든요. 광고주 그리고 광고 대행사, 매체사 모두 이제 광고를 더 극대화하는 역할은 맞지만 그래도 각자의 개개인의 그 특화된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대가 계속 변화하면서 광고 트렌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구매 전환율이 높은 광고도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TV 광고보다는 디지털 광고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높고요. 네. 예전처럼 연예인에 대한 광고보다는 지금은 뭐 인플루언서나 그쵸.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광고하는 효과가
효과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광고 쪽으로 수요가 많지만 이 디지털 광고 내에서도 배너 노출이 되는 디스플레이 광고보다는 구매자가 직접 검색하는 뭐 검색 광고나 아니면 퍼포먼스형 광고 이런 쪽으로도 훨씬 더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실적에 연계되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비 편성을 할 때 디지털 쪽으로, 방송 쪽보다는 디지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검색 광고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광고 대행사, 광고 회사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쪽에 속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광고에 대한 타겟을 잡고 각종 광고 계획을 분석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각 분야마다 그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광고 대행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광고 대행사는 M&A를 통해서 몸집을 좀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신사업에 진출해서 다양한 투자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노션의 경우에는요, 디지털 광고 시장의 침투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겟팅부터 시작해서 제작, 뭐 미디어 믹스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일련의 뭐 밸류체인 내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 랩 쪽을 살펴보면 미디어 랩 쪽은 그동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너에 노출되는 네네. 그 디스플레이 광고를 위주로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배너 형태의 디스플레이 광고는 좀 구매 전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색 광고나 퍼포먼스 광고, 여기에다가 이제 OTT 광고, 이런 광고에 대한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광고에 타겟팅을 하거나 집행을 네.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인력들을 충원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고, 각자 이 광고에서 매체까지 가기까지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중간에 말씀 주다 보니까 좀 궁금해졌어요. 연희님도 인플루언서잖아요. 혹시 아닙니다. 광고 찍으셨나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네. 찍으셨다는 거죠? 소소하게 했고요. 광고주님들 이제 네. 저기 우리 여기 토마토도 결국에 매체사잖아요. 그렇죠. 여러 광고주님들께서 저희 토마토 TV에 많은 광고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광고 보시다가 연희님을 발견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또 게시판에 박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광고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플랫폼 기업들도 그럼 AI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광고에도 큰 역할을 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검색 광고랑 퍼포먼스형 광고가 기존의 다른 광고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검색 광고, 퍼포먼스형 광고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광고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용자의 검색어라던가 아니면 리타겟팅 광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광고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대로 자동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그 사용자들의 관심사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 분석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그 고객에게 적합한 타겟팅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타겟팅한 광고를 했기 때문에 클릭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클릭한 만큼 구매 전환율도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AI를 활용하게 되면 광고의 노출 위치라던가 시간이라던가 내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소비자에게 타겟화된 최적화된 시간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의 효율성이 훨씬 더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AI를 활용하면 인력이 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한 대표적인 플랫폼 네이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MD 상품 추천 솔루션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추천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품의 판매량이라던가 상품 방문 기록 아니면 리뷰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가지고 사용자에게 굉장히 적합한 스마트 스토어 광고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OTT 플랫폼들도 요즘은 광고를 도입하는 그런 형태의 구독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쪽은 콘텐츠 제작비도 많이 들고 콘텐츠 경쟁도 좀 심화가 맞아요. 되다 보니까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좀 살아나야지 광고주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대부분의 OTT 기업들 굉장히 좀 적자가 네, 심해진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네. 왓챠의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적자가 이제 대폭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OTT 업체들은 이 수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제를 개편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플랫폼이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대부분 이제 플랫폼, OTT 플랫폼들이 구독형으로 요금제를 주로 사용을 해왔지만 네. 이제는 광고형 요금제를 함께 출시를 하면서 구독료를 조금 저렴하게 낮췄습니다. 대신에 광고를 포함시켜서 그래도 가격에 민감한 구독자들의 이탈을 막으면서 여기에 플러스 광고에 대한 수익성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OTT 시장이 굉장히 많이 부진한 것은 맞지만 지금 넷플릭스가 광고형 요금제를 출시를 한 상황이고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다른 OTT 기업들도 이런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네. 그래도 광고주들을 만족시킬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디어랩이라던가 광고 대행사들의 성장성도 함께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OTT 플랫폼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사실 광고하면은 저희가 보는 광고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보상형 광고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뭐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걸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보상을 주는 방식의 광고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떤 형태의 광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뭐 리워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광고의 정확한 명칭이 오퍼월 광고라는 건데요. 네. 앞서서 이제 제가 광고에 대한 밸류 체인을 말씀드렸을 때 광고주가 있고 광고 대행사, 미디어랩 그리고 매체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광고비는 이들 밸류 체인들만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퍼월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까지 그 광고비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퍼월의 예시를 들자면 제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화장품도 살 수 있고 또 옷도 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매일매일 알람이 떠요. 아침마다. 그래서 출석 체크할 시간이에요. 이렇게 알람이 네. 뜹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만 하면 뭐 일주일, 10일, 한 달 이걸 채우면 뭐 3,000원, 5,000원, 8,000원 이렇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쿠폰을 발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쿠폰을 받아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쿠폰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사실 결제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물건까지도 사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미션을 하기 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접속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구매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는 보상을 원하는 사용자들로부터 가장 단기간에 확실한 광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오퍼월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결제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가장 효과 좋은 최근의 광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광고주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윈윈의 광고 방식이 또 오퍼월 광고다라는 그런 점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이런 오퍼월 광고들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형식으로 돼 있나요? 네,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엔 다양한 뭐 금융사에서도 네. 뭐 걸음을 걸으면 뭐 리워드를 제공받고 거기서 네. 이제 또 물건을 쇼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토스 어제 어플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보상을 받아서 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쇼핑 채널이 새롭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광고를 오퍼월 쪽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광고의 형태인 오퍼월 광고까지도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광고 시장 하반기에 보통 반등을 하고 그때가 또 좋다고 하는데 일단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우선이겠죠. 광고업체들도 관심 가지면서 실적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